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철학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만의 오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은 2023년 현재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과 인류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우울한 미래를 예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행복을 쾌락의 향유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감정이란 언젠가는 권태롭게 마련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감각적 쾌락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동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는 어떤 쾌락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진리와 사물의 본성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철학의 정신과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은 뭔가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알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영향을 받은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철학은 논증과 토론을 통해 행복한 삶을 완성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이는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구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향유하는 데 철학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이란 모든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운 정신의 상태인 평정심에서 생기는 즐거움의 향유입니다. 이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로서 평정심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무통, 즉 아포니아의 세계입니다. 그는 쾌락과 고통이 좋고 나쁨의 척도이며 죽음은 몸과 영혼을 비롯한 모든 것의 종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그의 인생과는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궁극적으로는 빈 공간을 움직이는 원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적이며 기계론적인 유물론의 사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신들이 이 세계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을 미신으로 보았고 무녀였던 자기 어머니의 미신적 주술도 부인했습니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신이 조화로운 우주와 인간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믿음은 인간이 고요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운명을 아무 근거 없는 미신으로 간주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적 원자론을 받아들이면서 영혼과 육체, 느낌과 감정, 지각과 사고 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요소들을 오직 원자의 운동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운동하는 원자들이 우리의 육체와 충돌하게 되면 이로부터 정신적인 활동과 사건을 형성하는 내부적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각이란 외부적 대상으로부터 방출된 매우 미세한 원자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충돌하여 여기에 운동을 일으킨 결과이며 우리는 이러한 운동의 결과를 지각을 통해서 외부적 대상의 모습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기능은 외부적 대상으로부터 생겨난 보다 미세한 원자들이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의 정신에 스며들어서 사고라는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느낌은 정신과 육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원자들의 운동이며 이는 육체 외부의 운동이 육체에 충돌한 결과로 생겨날 수도 있고 사고에 의해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에피쿠로스가 모든 현상을 원자들의 운동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의 원자들의 운동을 통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에피쿠로스는 영혼은 순전히 물질적인 것으로서 매우 미세하며 부드럽고 둥글며 크기가 작고 따라서 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원자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영혼은 감각의 제일 원인입니다. 즉, 영혼을 이루는 원자들이 육체의 운동에 의해서 자극받아 움직이게 되면 그 결과 이 원자들은 쾌락과 고통이라고 불리는 감각들을 육체에 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인간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자들로 구성된 것이듯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사라지게 되며 이와 더불어 생명과 운동, 감각도 없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면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철학은 가치가 없다고 종종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세계 이해를 위한 유물론적 원자론을 그리고 인간적 삶을 위한 지혜로서 쾌락주의의 철학을 제시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감관지각이 사물의 진위를 아는 표준이 되듯이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실천적 생활의 표준으로 보았습니다. 즉, 쾌락은 그 자체에 있어서 선이며 모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을 버리려 하고 쾌락을 바라는 것이 인간성이며 모든 생물의 본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쾌락이면 즉시 선택하고 고통이면 즉시 피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생활 전체에 입각하여 쾌락의 양과 고통의 양의 과부족을 미리 측정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쾌락 계산의 윤리인 공리주의 사상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은 순간순간의 쾌락에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강도의 쾌락이 지속되는 상태 중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대소의 고통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작은 쾌락을 희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 전체에 있어서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도 많기 위해서는 이성의 올바른 판정 즉 통찰이 불가결의 수단입니다. 여기에서 에피쿠로스 윤리와 스토아 윤리의 대립적 관계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즉 전자에서는 쾌락이 목표요 이성의 통찰이 수단이지만 후자에서는 이성의 법칙에 대한 통찰이 목표이며 쾌락은 그런 통찰에 수반하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성의 통찰이라는 점에서는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그때의 쾌락과 고통에서만 움직이지만 인간은 기억력과 상상력에 의해서 현재의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내다볼 줄 압니다. 이런 통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순전히 동물처럼 우둔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올바른 통찰이 있기에 인간은 정신적 쾌락을 육체적 쾌락보다도 낫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육체는 현재의 쾌락만을 느낄 뿐이지만 정신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쾌락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양의 계산에서 쾌락의 질적인 차별까지 고려합니다. 나에게 빵과 물만 있다면 행복에 있어서 제우스 신에 양보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정신적 쾌락의 우월성을 설파한 것입니다. 이 점은 벤담처럼 쾌락의 양만 따지지 않고 쾌락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근대의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을 연상케 합니다. 쾌락에는 욕망을 채움으로 인해 생기는 적극적 쾌락 이외에 소극적으로 마음의 안정과 결합된 정지된 쾌락, 즉 소극적 쾌락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전자보다도 이 후자를 평정심이라 하여 더 중시하였습니다. 평정심은 안정된 상태의 쾌락이며 최고의 쾌락, 현인이 누리는 쾌락입니다. 에피쿠로스의 평정심은 제논의 스토아 학파의 부동심에 대조됩니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서 살려고 했으며 국가를 개인들의 편의를 위한 계약에 의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개인들은 부단히 서로 마찰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편의상 국가를 형성한 것이며 법률도 제정한 것입니다. 정의란 상호의 침해를 막기 위한 편의상의 계약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국가를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은 되도록 국가적 생활에서 초연하여 우정과 같은 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한 구석의 행복이라 하여 소박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현희는 연애를 하지 않고 가정의 아버지도 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정치 생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